직장 다니랴 집안일에 출산 육아까지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우리 엄마들. 하루 종일 아이와 씨름하다 보면 밥 한 끼 편히 먹지 못할 때가 많죠. 아이도 봐야 하고 집은 또 언제 치우지? 정말 정신없이 몸이 10개라도 힘든 육아 누가 좀 도와주세요. SOS! 독방 육아는 이제 그만. 힘든 육아를 함께 나누는 착한 서비스.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키는 직장맘들을 위한 긴급 아동보호사 파견 서비스에 대해 지금부터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저도 몇 시간 아이를 돌봐봤는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마 이분도 너무 힘든 나머지 저희를 찾으신 것 같거든요. 한번 도와드리러 가볼까요? 긴급하게 육아 SOS를 요청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집으로 찾아가 봤는데요. 띵동, 어머니 저희 왔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한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긴급 육아 서비스를 신청한 허영윤 주부를 소개합니다. 엄마 누구야? 내 친구와 또. 어떤 것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를 부르신 건지. 지금 홀몸이 아닌데 아기랑 병원에 가야 돼서. 어머, 지금 홀몸이 아니신데 아기까지 돌보고 계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검색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네. 나란히 앉아서 폭풍 검색을 해보는데요. 임산부는 물론 직장맘들을 위한 서비스 뭔가 있을 것도 같은데 어디 보자. 그래, 이거야 이거. 포항아 SOS 긴급 육아를 도와줘. 파견 서비스가 있네요. 저희가 그럼 여기 서비스를 통해서 한번 도움 받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성출산보육과 한다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긴급 아동보호사 파견 서비스를 좀 받고 싶어서 네. 전화를 드렸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인가요? 아이 돌보기 힘든 이제 직장맘이나 직장 대디분 네. 아니면은 임산부분이 갑작스럽게 뭐 병원 진료를 받아야 된다던가 하는 긴급 상황에 저희 아동보호사를 파견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네. 지금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나요? 예, 지금 연계 가능한 보호사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요. 네. 연계해가지고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맘 SOS 서비스를 신청하면 집으로 아동보호사가 파견을 나오는데요. 이렇게 아동보호사를 직접 만나니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바로 오셨어요. 어머머. 아이고 또 보자마자 아기를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파견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서류 면접 통과 후 40시간 교육을 받은 40시간이나?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 철저히 검증된 분들이 그럼 온다는 소리인데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겁니까? 오늘 병원 가는데 저 병원 진료 보는 동안 아기 봐주시는 거랑 다녀와서 아기 밥 먹는 거 좀 같이 챙겨주시는. 그렇죠. 오늘의 첫 번째 일정은 병원 동행인데요. 엄마가 나갈 준비를 하는 사이 아기 외출 준비는 아동보호사님과 한다미 씨가 도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깐 봐주기만 해도 외출 준비가 한톤 수월해진 느낌이네요. 네. 그래도 이렇게 계시니까 그 관심이 딴 데 가 있는 동안 그래도 준비를 할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곧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 주부 허영윤 씨와 함께 병원을 찾았는데요. 낯가림을 하는 기현이. 이제 엄마와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잘 있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 지금 이제 태동 검사 하러 가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 네, 그래도 좀 돌아다니는 대로 돌아다니면 조금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마 찾을 거예요. 아빠랑 있어도 좀 찾거든요. 아버지랑 원래 평소에 이렇게 네, 보시는 아빠랑 경우예요? 다녀요. 그래서 꼭 주말에만 오는데 견이 신기해? 콩물이 너무 많아. 자, 이제 엄마는 검사실로 향하는데요. 아기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무사히 검사 잘 받고 오세요. 다른 산모분들이 있어가지고
엄마가 검사를 받는 사이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 기현이는 아주 신이 났네요. 카메라도 원샷. 한창 호기심이 많은 나이라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는데요. 그 곁을 지키는 아동 보호사와 다니 씨. 아기 돌보는 일이 역시나 쉬운 일은 아니죠? 아니 저렇게 아기가 원래 가만히 안 있는 건가요? 한 번을 안 쉬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와. 한편 엄마는 마음 놓고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장맘 SOS 서비스는 직장을 다니는 엄마, 아빠, 그리고 임산부를 대상으로 혼자 있는 아이를 일시적으로 돌봐주는 서비스인데요. 이렇게 병원 픽업이나 등하굣길 동행 등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케어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병원 진료를 마치고 다시 돌아온 집. 어느덧 점심시간이 됐네요. 보통 날 같으면 아기 돌보면서 식사 준비까지 정말 힘들었을 텐데 오늘은 아동 보호사가 있어서 한결 수월한 모습입니다. 이모 가주세요. 한 개 주세요. 오, 나올 거야. 감사합니다. 주세요. 직장맘 SOS 서비스는 기본 2시간, 하루 6시간 이내 아동 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미 자녀를 키웠던 경험에 교육까지 받으셨다고 하니 아기 돌보는 실력이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아까부터 계속 아기가 저를 피하고 싫어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사랑으로 애기를 대해주면 되겠죠. 아니 그리고 좀 노하우 같은 것 좀 알려주세요. 노하우라는 것은 제가 애기를 둘을 키워봤거든요. 네,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자, 원, 투.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기현이 하늘에서도 저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기현이 별 아름답게 비치네. 이렇게 아기와 놀아주는 사이 점심 식사 준비가 거의 다 됐습니다. 직장맘 SOS 서비스 2번째 요구사항도 무사히 해결. 보통 일이 아니네요. 오늘 서비스 이용해보시니까 어떻게 도움 많이 되셨어요? 네, 혼자 병원 갈 때 많이 힘들 것 같은데 네. 봐주시니까 도움도 많이 되고. 특히나 또 홀몸도 아니시고 네. 그런 상황에서 더 도움이 되셨겠어요. 왜냐면 이 부엌에서 이렇게 밥을 차릴 때 거의 막 안아달라고 계속 울고 넘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진짜 임신하신 상태에서 안고 밥을 하는 거는 정말 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오셨다는 거잖아요. 네, 왼쪽에 이렇게 앉고 오른쪽으로 칼질. 진짜 실제로는 그렇게 해요. 너무 매달리면 그래서. 병원 동행에 점심 식사 준비 때까지 아기를 돌보다 보니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정이 많이 여러분들, 들었는지 일과 기현이도 좀 가정, 아쉬워하는 것 같네요. 가정과 일, 이 2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으시다면 긴급 아동 보호사 파견 서비스 직장맘 SOS를 신청해주세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과 가정 모두를 지키는 균형 있는 삶을 위해 언제든 달려가는 직장맘 SOS 서비스. 여러분들도 문을 두드려 보세요. 바야흐로 딸기의 계절이 돌아왔다. 추운 겨울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사르르 녹여줄 딸기. 딸기 식감도 좋고 새콤달콤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과즙도 많고 비타민C도 많아서 좋아해요. 때론 럭셔리하게, 때론 털털하게, 없는 감성도 불러일으킨다는 색다른 딸기 요리들. 분위기 따라 골라 먹으면 그 재미가 더하다는데. 딸기를 럭셔리하게 먹는 느낌? 겨울 감성 불러일으키는 이 딸기가 최고예요. 털털하게 딸기 한 잔을 하실래? 베리베리 딜리셔스. 테마별로 즐기는 딸기 맛집 로드. 지금 바로 만나보자. 딸기 맛집 로드. 그 첫 번째는 우아하게 즐기는 럭셔리 딸기라는데.
어서 오십시오. 입장하는 순간부터 럭셔리 그 자체. 우아한 분위기의 이곳은 호텔에서 즐기는 딸기 뷔페입니다. 딸기도 럭셔리하게 즐길 수 있다는 이곳. 들어서자마자 눈길을 사로잡은 건 단연 요 딸기 요리들. 제철 맞은 딸기가 화려한 디저트로 변신해 겨울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데. 저희 호텔에서는 제철 과일인 딸기뿐 아니라 딸기 롤 케이크, 딸기 무스 케이크, 딸기 몽블랑 등 다양한 딸기 디저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딸기를 이용한 디저트만 해도 무려 10여 가지. 거기다 딸기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으니 이 정도면 가성비 값 오브 값 인정이다. 하지만 뭐니 해도 단연 최고의 인기는 바로 요 딸기 케이크라는데. 딸기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뭐니 해도 딸기 케이크가 제일 맛있어요. 명실상부 딸기 케이크가 질린 것을 그 누가 모를까. 싱싱한 딸기를 빵과 생크림 사이에 넣어 부드럽고 상큼하게 즐길 수 있다는 요 딸기 케이크. 그래서 자꾸만 손을 부르는 맛이라나 뭐라나. 맛있다. 어디 이뿐이랴. 상큼한 딸기와 달콤한 초콜릿의 환상적인 조화. 딸기 초콜릿 퐁듀. 친구에게 만드는 그 비주얼에 결국 인내심 폭발. 그 자리에서 한 입 먹어보는데 장난 아니다. 퐁 하고 찍어 부드럽게 즐기는 딸기 초콜릿 퐁듀. 아우, 나도 먹고 싶다. 이렇게는 처음 먹어봤는데 좀 색다른 게 있어요. 진짜 새콤달콤하게 맛있어요. 화이트 초콜릿이랑 딸기랑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달콤하고 상콤하고 되게 맛있어요. 디저트로 변신한 딸기의 화려한 비주얼에 시선 고정은 기본, 무한 먹방 발사. 거기다 딸기 본연의 맛을 담은 딸기 음료까지 더해지니 이건 뭐 올겨울 딸기는 다 먹었네, 다 먹었어. 다양한 디저트를 또 한꺼번에 많이 먹을 수 있고 또 호텔이다 보니까 되게 좀 럭셔리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약간 공주된 듯한 느낌으로 디저트도 많이 먹고 분위기도 즐길 수 있어서 좋았어요. 딸기 디저트 이렇게 많은데 처음 와봤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대접받는 기분인 것 같습니다. 최고입니다. 럭셔리하게 딸기를 즐겼다면 이번엔 겨울 감성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딸기 명당을 찾아 나섰는데 테이블마다 자리한 이것의 정체는? 이거요.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싶을 때 자주 와서 먹는 딸기 수플레예요. 친구들과 편안하게 딸기를 즐길 수 있다는 이곳. 그 주 메뉴는 바로 요 딸기 수플레라고. 일반 팬케이크와 다르게 마치 구름을 연상케 하는 이 폭신폭신한 바디감이 포인트. 한 입 먹으면 덩달아 마음까지 버금해진다는 것이 요 딸기 수플레다. 오늘 처음 먹어보는데 너무 폭신폭신하고 맛있어서 입에서 되게 녹는 느낌이에요. 딸기가 상큼하고 아삭아삭한 게 겨울철 디저트랑 아주 최고인 것 같아요. 겨울 최고의 디저트. 그 맛의 비결은 바로 이곳에서 탄생한다는데. 딸기 수플레는 폭신폭신한 식감을 가지는 팬케이크가 장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싱싱한 딸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매일 아침마다 싱싱한 딸기를 사서 손님들에게 제공합니다. 먼저 폭신한 바디감을 위해 곱게 친 머랭 반죽을 노릇노릇하게 굽고 그 위에 오늘의 주인공 딸기를 예쁘게 쌓아 또 쌓아 마지막으로 겨울 감성 듬뿍 담은 슈가 파우더를 한가득 뿌려주면 부드럽고 상큼한 맛이 일품인 딸기 수플레 완성. 잠깐만. 근데 빠진 것이 있다. 딸기의 맛을 더욱 살려줄 쫀득쫀득한 딸기 아이스크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플레 아이스크림이 빠지면 섭하죠. 이로써 딸기 수플레 진짜로 완성. 주문하신 딸기 수플레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진짜 예쁘다. 맛있겠다. 폭신한 수플레에 상큼한 딸기, 거기다 달콤한 시럽까지 더해져 묻 커플들의 단골 디저트로 유명하다는 딸기 수플레. 디저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남자들도 겨울이면 찾게 되는 맛이라는데. 딸기가 요즘 제철인데 딸기랑 생크림 그리고 빵 자체도 너무 부드럽고 그래서 잘 조화로운 맛인 것 같아요. 저 지금 감기 걸려서 이렇게 단맛 잘 못 느끼는데 되게 달고 맛있는 것 같아요. 폭신폭신하고. 너무 예뻐서 먹기가 너무 아까웠고요. 일단 여기에 입에서 사르르 녹는 게 한겨울에 추운 몸이 사르르 녹는 것 같아서 저절로 감성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올겨울 있는 낭만과 감성은 딸기 스플레로 찾으세요. 테마로 즐기는 딸기 맛집 로드. 그 마지막은 이곳 동성로에 있다는데 입구까지 문전성시.
이 집 딸기 한 잔 하려면 기본 30분은 기다려야 됩니다. 딸기 원샷 하러 왔어요. 딸기. 네, 털털할 딸기 한 살 하실래요? 에? 이건 또 무슨 소리? 국밥이야 뭐야? 딸기 한 사발의 정체를 찾아 일단 가게 안으로 들어섰는데 털털하게 한 잔 즐기러 온 젊은이들 사이에 요즘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것은 바로 이거 빙수 아니고 딸기 막걸리요, 막걸리. 알싸한 막걸리에 상큼 달콤한 딸기가 한 움큼 붕덩. 마치 딸기 빙수를 연상케 하는 이것이 바로 딸기 막걸리란 말씀. 술잔 가득 채운 딸기 덕분에 이건 뭐 술을 마시는 건지 딸기를 마시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다. 딸기가 들어가서 그런지 달짝지근하면서 텁텁하지도 않고 먹는 아주 좋네요. 제가 술을 잘 못 먹는데 막걸리에 그런 특유의 냄새도 안 나고 딸기가 들어가서 상큼하면서 여성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술이에요. 털털하게 한잔하러 왔다가 오히려 달콤함에 흠뻑 취해간다는 딸기 막걸리. 그 황홀한 맛에 대부분의 손님들을 사장님, 여기 딸기 막걸리 하나 더 주세요. 추가 주문 쇄도하는 딸기 막걸리 덕분에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이곳. 그 맛의 비결은 바로 매일 아침 공수해오는 이 싱싱한 딸기에 있다. 요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 좋아하는 막걸리인데 좀 더 색다른 막걸리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겨울 제철인 딸기로 만들어봤는데 맛도 좋고 반응도 좋아가지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제철이라는 요 딸기를 막걸리와 곱게 갈아주면 마치 딸기 우유 같은 분홍분홍한 막걸리가 완성. 마지막으로 생딸기를 숭덩숭덩 썰어 단지 가득 넣어주면 오직 이때만 먹을 수 있는 특급 한정판 딸기 막걸리가 완성. 알겠습니다. 주문하신 딸기 막걸리 나왔습니다. 딸기. 딸기 더 많아. 부드러운 막걸리에 달콤한 딸기가 더해져 자꾸만 마시게 된다는 딸기 막걸리. 털털하게 쭉 한 잔 들이켜보는데 진짜 맛있다. 대박! 입이 절로 마중 나가는 그 맛에 얼굴은 벌겋게 물들어가고 쉴 새 없이 막걸리를 찾게 되는 신기한 딸기 막걸리의 마법. 나도 걸려보고 싶다 그 마법. 제가 평소에 딸기 되게 좋아하는데 막걸리랑 같이 먹으면 신선하고 새롭고 맛있어요. 뭐 시럽이나 첨가제 같은 거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이제 진짜 과일이 들어가니까 더 신선하고 과즙이 팍팍 터지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오고 싶은 그런 맛이에요. 딸기 막걸리 짱. 테마로 즐기는 딸기 요리. 베리베리 딜리셔스. 언제 먹어도 좋지만 테마가 있어 더욱 맛있는 다양한 딸기 요리들. 올겨울은 베리베리 딜리셔스한 요 딸기로 행복하게 나보는 건 어떨까요? 매일매일 사랑받는 여행지는 과연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바로바로 이 강원도를 빼놓고 말하면 절대 안 되겠죠. 이 천혜의 자연환경에 자랑하는 우리의 멋진 강원도. 그래서 오늘 제가 찾아갈 이곳이 어디냐?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요. 이 관광 분야를 더욱더 발전시키겠다 해서 많은 인재들이 모여있다고 합니다. 자, 그 현장으로 저와 함께 가시죠. 관광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웰리스, 마이스 이벤트, ICT 서비스까지 강원도의 미래를 책임질 관광 인재들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새로운 관광 산업들을 만나봅니다. 관광날의 오픈 캠퍼스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저도 너무나 설레는데요. 6개 대학에서 20명의 학생들이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3개 분야로 나뉘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현장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가보시죠. 웰리스 강의가 진행 중인 한국관광공사를 찾았습니다. 몸도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 웰빙, 잘 사는 것, 행복, 누구나 행복해지길 원하시죠? 그리고 건강, 지금은 치유의 시대, 힐링의 시대가 왔죠? 그리고 웰리스라는 단어까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웰리스에 대한 강의가 다소 생소하면서도 흥미로운 학생들.
강의에 한껏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웰니스, 과연 무엇일까요? 뭐 뷰티도 있고 뭐 한방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건강하게 숲속에 가서 명상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산업 그룹으로 묶어놓은 것이 웰니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래 관광산업의 인재들이 한데 모여서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이 열렸다고 들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왜 열렸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관광날의 오픈 캠퍼스는 관련 대학, 기관, 지자체들과 함께 협력해서 도내의 청년 관광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제 강원도 지역의 그런 관광산업의 특색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의 강점을 활용해서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들은 후 이번엔 직접 웰니스 코스를 짜보는 학생들. 직접 짠 코스에 대해 발표도 하고 토론까지 해봅니다. 수업 듣다 보니까 좀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높고 내용도 좀 유익해가지고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관광으로 되게 주목받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크게 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을 좀 더 유치하면은 언젠간 한국 하면은 웰니스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뛰어난 의료기술 덕분에 한국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료와 관광을 더한 의료 관광 산업이 유망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요, 이 신체와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웰니스를 체험해 본다고 하거든요. 어떤 현장인지 함께 가보실까요? 직접 웰니스 체험에 나선 학생들이 원주의 한 한방병원을 찾았습니다. 이게 카레에 쓰는 강황이에요. 이게 항암 작용도 하고 또 항산화 작용도 해요. 그래서 주로 이담, 우리가 이제 기름기 있는 음식, 고기 같은 걸 많이 먹었을 때 쓸개즙이 잘 분비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좋은 효과를 발휘해요. 처음 보는 한약 재료와 교수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재미있고 흥미로운 한방병원 체험에 푹 빠진 학생들. 현장에서 직접 보고 강의를 들으니 의료 관광 산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게 되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 의료와 관광이 만나서 또 다른 꿈을 또 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좀 어떤 거를 느낄 수 있었나요? 저는 원래 꿈이 관광 쪽이 아니고 이제 항공 서비스 쪽이었는데 이렇게 의료 관광 산업에 대해서 직접 알아보고 몸소 체험해 보면서 이쪽 분야로도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제2의 직업으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더 많은 폭으로 확장돼서 볼 수 있다는 것에 정말 흥미를 느꼈고요. 제가 지금 계속 꿈꾸던 직업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더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 마이스 이벤트라는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마이스라는 거 조금 생소하시죠?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어떤 내용의 강의인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들하고 이 분야 어떻게 접목시켜가지고 나의 경력 관리를 해나가지고 혹시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은 거기서 내가 어떻게 나를 잘 단련시켜가지고 동기유발이 가장 많이 되는 게 여행인 거예요. 이렇게 동기유발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보내줌으로써 최근 전국적으로 마이스 산업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마이스 산업이 가진 경제적 파급 효과 때문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수업을 듣고 있어요. 어떤 내용의 강의인가요? 주로 이제 마이스 산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마이스는 기업회의라든가 인센티브, 그다음에 국제회의, 전시회를 포함하는 관광산업의 한 분야로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 마이스 산업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체계적인 경력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가,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할 것인가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마이스 산업에 대한 꿈과 포부를 심어주고자 합니다. 컨벤션에 관한 회의 기획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너무 생소했는데 이렇게 이런 분야로도 사람들이 다 준비하고 나아가고 이렇게 직업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좋게 느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관광 ICT 산업에 대한 교육도 진행되었는데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의 여러 기술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정보통신 기술인 ICT는 관광 분야에 있어 특히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기에 수강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회가 부족한 강원도 지역 인재들에게 좀 더 현장 중심, 실무 중심의 그런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고, 또 1:1 멘토 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공공기관이나 한국관광공사 입사에 대해서 좀 더 취업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취업률이 정말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인재들에게는요, 더욱더 취업의 문은 좁기만 할 것 같은데요. 이 사실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오픈 캠퍼스를 통해서 많은 우리 청년들에게 이 미래에 대한 꿈이 활짝 비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이런 시도가 더욱더 많아지기를 박겨윤 리포터가 응원하겠습니다. 금표 씨, 이건 좀 지난 트렌드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트렌드를 알려드리는 홍보별 리포터입니다. 새로운 뉴 전통의 레트로, 이 두 가지를 합친 신조어죠. 뉴트로를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오늘 준비했습니다. 준비됐나요? 2019년 트렌드 뉴트로가 떴다. 원래 유행은 돌고 도는 법. 그 시절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뉴트로 열풍. 따라가 봅니다.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청주의 구도심을 찾았습니다. 허름해 보이는 이 건물. 도대체 여긴 뭐 하는 곳일까요? 외관만큼이나 실내도 굉장히 올드한 분위기. 이 공간 보면 볼수록 궁금해집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뭐 사장님을 봐야 되는데 여기가 먼저 보이는 게, 어머 세상에나 이렇게 빈티지한 것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네, 신기한 것들이 많죠. 네. 보시다시피 하나하나 되게 소중한 것들인데 제가 다 이제 오래전부터 수집했던 물건들이에요. 오래된 가전제품부터 어린 시절 갖고 놀던 인형까지. 우와, 정말 반갑네요. 제가 어릴 때 TV 속에서 봤던 TV가 지금 여기 있어요. 네. 진짜 신기하다. 네, 옛날 비디오예요. 그래서 비디오를 넣고 틀면 이렇게 TV가 잘 나오고요. 요즘에는 비디오를 잘 안 보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되게 오시면은 반가워하시고 신기해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시절 추억의 명화들 기억나시죠? 이거 처음 봤어요. 이게 노트북처럼 접혔다가 펴졌다가 접혔다 펴졌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게 바로 PC 통신 전용 단말기라고 하는데 이걸로 나이 인증이 가능합니다. 이걸 모르시면 나이대가 좀 어리시다는 거고요. 이걸 아시는 분들은 이제 한 30대 후반에서 40대이신 거죠. 저는 이 컴퓨터 써본 적이 없어요. 네, 저도 없어요. 네. 복고 분위기 물씬 나는 다양한 소품들 구경하는 재미가 썰썰하네요. 이거 사야 되겠어요. 이건 뭐야? 이거 신기하게 생겼죠? 네. 이게 뭐냐면요. 헤어드라이기예요. 옛날에 사용하던 헤어드라이기인데 너무 예쁘게 생겼죠? 버튼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소리 난다. 네. 소리 나요. 네. 바람도 나와요. 심지어 바람도 나와요. 네, 따뜻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사장님 제 머리 좀 알려주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쭉쭉쭉. 좋아. 여기 샵 좋네. 이제 본격적으로 멋 좀 부린다는 사람들이 찾아있는 구제 의류를 살펴보는데요. 해외에서 수입한 옷이지만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꽃피던 시절에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도 다양하고요. 질 좋은 소재는 물론 겹치는 디자인의 옷이 하나도 없어서 나만의 스타일을 찾는 재미도 있습니다. 멋스러운 빈티지 의류를 득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옷을 찾는 것이 마치 보물찾기 같아서 재미는 덤이랍니다. 아이 쇼핑하느라 바쁜 금표 씨. 사장님의 추천 아이템 어떠세요? 곰밤 팔아요. 곰밤 있어요. 마음에 드는 옷을 저렴하게 건질 수 있는 구제옷. 고급스럽고 예쁘지 않나요? 이런 구제옷은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구제스럽다. 네. 빈티지스럽죠. 그죠, 네. 그죠. 이런 구제옷만의 좀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엔 다 획일화된 디자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빈티지한 옷들은 독특한 패턴과 디자인 그리고 되게 좋은 소재를 사용해서 저렴한 가격에 고퀄리티의 유니크한 나만의 옷을 가질 수 있다는 큰 매력이 있습니다. 저를 유니크하게 뉴트로스럽게 좀 한번 만들어주세요.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홍금표 리포터의 화려한 변신이 시작된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 역시 옷이 날개라고 했던가요? 댄디한 분위기를 풍기는 금표씨. 구제옷이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여러분도 빈티지 샵에서 나만의 유니크한 스타일로 변신해보세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어디서나 볼 법한 동네 작은 사진관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가 좀 특별한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사진관이랑 별반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저희는 복고 웨딩 촬영하는 사진관입니다. 아, 복고 웨딩 사진관이요? 네, 복고 웨딩이요. 한창 복고 웨딩 촬영이 진행 중이네요. 그렇죠. 네, 탁 조금만 내려주시고. 자, 아버님 진짜, 시간이 진짜 진심으로 주시는 거 맞으세요? 반대쪽으로다가 연시한데요. 훈훈한 촬영장 분위기, 결혼 5년차 부부가 결혼기념일을 맞아 특별한 리마인드 웨딩 사진을 찍으러 왔다고 하네요. 어때요? 정말 이색적이고 예쁘죠? 마치 시간여행을 온 것 같은데요. 두 부부의 행복한 미소 덕분에 사진이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복고 컨셉이 확실하다 보니 옷차림에도 신경 써야 하는데요. 이 사진관에는 복고 의상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 세상에나 이렇게 멋지고 예쁜 신랑 신부로 변하셨어요. 변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결혼식 한 번 더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새롭습니다. 아빠 결혼 축하합니다. 엄마한테도 이제 너무 쑥스러워. 이곳만의 깜짝 이벤트. 복고 웨딩 사진을 찍는 커플에게 서약서를 증정하는데요. 서약서. 어떠한 경우라도 항상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지금 이 순간 진실한 한 쌍이 되었음을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실 부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비단길 끝에는 사진 속 주인공의 이름을 새겨서 더 뜻깊은 추억을 선사합니다. 실제로 가족분들 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저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반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자제분들이 찍고 가서 부모님들도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좀 기념하고 싶은 날 오셔가지고 한 번 더 촬영하시고 하세요. 와, 정말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혼자서 나타난 홍금표 리포터. 그녀를 찾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는 약속 꼭 드릴 수 있습니다. 밑에 자막 보이시죠? 010-2312 제 마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누구라도 나타나 주세요. 뉴트로 열풍을 타고 마지막으로 향한 곳. 겨울 추위도 녹일 만큼 핫하다는 레트로 스타일의 식당입니다. 특이한 간판이 궁금증을 유발하는데요. 역시나 복고 분위기 물씬. 아담한 공간에는 중장년층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복고 감성을 깨워주는 빈티지 소품들로 가득합니다. 달력은 2019년인데 느낌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온 듯합니다. 특히 커다란 자개장이 눈길을 사로잡네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요. 이 장롱도 그렇고 저희 할머니 집 와서 보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를 안방 위주로 컨셉을 잡았는데 손님들께서 할머니 방 같다고 해서 할머니 방 컨셉이 됐어요. 왜 컨셉을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손님들께서 편안하게 술도 드시고 음식도 드시고 그리고 추억선도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분위기를 원해서 이런 컨셉을 잡게 됐어요. 어쩐지 너무 편하다 했어요. 나 살짝 기댈 뻔했어요. 안방을 모티브로 한 공간도 있는데요. 옛날 화장대인 경대부터 비디오 테이프까지 편하고 아늑한 분위기 느껴지시죠? 세상에나 이 벽지도 그렇고 이 테이프도 그렇고 장식도 그렇고 어릴 적에 할머니 집에 놀러 갔던 그대로 지금 재현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빅챔프 엄마 몰래 샀던 그거 있잖아요. 그거 어머 세상에나. 야 진짜 여기 오면요 이 추억거리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좋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거 볼 건 다 봤는데 이제 좀 주문을 해야 되는데. 사장님 메뉴판 좀 주세요. 네. 저 죄송한데 이거 메뉴판이에요. 그게 없으면 돼요. 아니 메뉴판을 달라고요. 메뉴판을. 메뉴판. 진짜네요? 세상에나. 여러분 이게 좀 야한 그 비디오 테이프 케이스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머 신기하다. 메뉴도 정말 다양하죠. 맛은 어떨지 기대됩니다. 한상 나왔습니다. 이 식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 한상 세트 대령이요. 단짠단짠의 적절한 조화 깐풍기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는 볶음밥, 마지막으로 얼큰한 짬뽕까지. 한 끼 식사는 물론 술안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먼저 깐풍기를 맛보는 홍금표 리포터. 진짜 촉촉해요. 네.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깐풍기를 맛봤으니 이번엔 볶음밥 차례. 이제 어떤 볶음밥이죠? 이거 게살 볶음밥입니다. 오. 일단 게가 살짝 살아있어요.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게살과 볶음밥. 여러분이 아는 그 맛 맞습니다. 실패 없는 메뉴입니다. 제가 그 게살이 촉촉하면서도 이게 간질간질하게 향이 은은하게 도네요. 네네 맞습니다. 본격적인 먹방을 시작하는 금표 씨. 마지막으로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짬뽕을 맛보는데요. 깐풍기와 볶음밥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뜨끈한 불짬뽕. 얼큰한 국물을 쭉 들이키면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끝내주네요. 제가 알싸하면서 약간 얼큰하고 너무 매운 건 잘 못 먹거든요. 너무 맵지도 않고 고춧가루 그 향이 살짝 나서 불맛이 확.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준비되시죠? 네. 2019년도는 레트로가 아닌 유튜브가 뜬다. 우리도 뜬다. 지나간 유행을 나만의 방식으로 개성있게 즐기는 뉴트로. 친근하면서도 낯선 뉴트로의 매력에 빠지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은 뉴트로를 경험해보세요. 민족의 큰 명절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통시장은 제수용품과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로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죠. 나는 안 먹어도 내 새끼들한테는 맛있는 걸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엄마들이 그냥 샌드위치 끌어갖고 그냥 다 와서 사가는겨. 인삼골로 유명한 금산장에도 설 대목을 맞아 설레고 즐거운 웃음소리가 가득하고요. 정성스럽게 빚은 손만두를 넣은 떡만둣국. 설날에 딱 어울리는 음식이죠. 지금부터 금산장에서 신나게 설 명절을 준비해볼까요? 인삼과 약초로 유명한 금산. 인삼시장에서 멀지 않은 금산읍에선 2일과 7일마다 5일장에 섭니다. 특유의 푸근함과 소박한 향기가 저를 반겨줍니다. 장만이 들어서 있고 사람들
정말 많고 여느 장과 비슷하지만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방문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걸음을 한 만큼 표정에서 밝음과 즐거움, 기대감이 섞여 있네요. 설 명절 준비는 역시 전통시장이죠. 최근 28개 제수용품의 소비자 가격 조사를 보면 마트보다 전통시장의 가격이 36% 이상 저렴하다고 합니다. 손님들은 신선한 로컬푸드를 싸게 살 수 있어 좋고 상인들은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어 모두가 즐거운 설 명절입니다. 금산장이 주변의 분위기에서 역사가 느껴지네요. 예, 여기 이 시장이 한 150년 됐는데요. 옛날 그 재래시장이고 뭐 물건 가격이라든가 다 한 마트보다 한 30% 이상 싸게 팔고 있고 온 금산 국민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전통 재래시장입니다. 예. 그러면 예전에 시장의 분위기들 기억하시겠어요? 그때는 어땠어요? 그전에는 그냥 사람이 막 그냥 못 지나갈 정도로 그냥 붐볐어요. 예, 그때 한 점포 한 150개 점포 이상 됐는데 지금이 한 80개 점포 이제 반 이상 됐죠. 금산장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해온 건어물 가게를 찾았습니다.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을 찾는 사람들 덕분에 말 그대로 대목을 맞았는데요. 볶아먹니? 여기 좋은 거 있네. 6,000원. 야, 생선에 건어물, 그리고 밤 대추, 엿기름까지, 그리고 안에 뭐 다양한 제수용품들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오, 야, 많이 바쁘세요, 지금. 네. 대목이라. 네. 이거는 이제 엿기름. 네. 식혜 담으려고 하는 식혜 거죠. 만들려고. 이걸로 식혜하면 겁나게 시원하고 맛있어. 오늘만큼은 쌈짓돈을 풀어 평소보다 넉넉하게 장을 보는 주부들. 명절을 앞두고 그래도 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물건 사러 오시네요. 자손들이 다 오잖아. 그러니까 맛있는 거. 나는 안 먹어도 내 새끼들한테는 맛있는 걸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엄마들이 그냥 샌비돈 끌어갖고 그냥 다 와서 사가는 겨. 그거지 뭐. 어디선가 고소한 냄새가 새어나오고 시장 골목 가득 퍼졌습니다. 바로 겨울 주전부리 뻥튀기입니다. 어머니는 뭐 튀기러 오셨어요? 쌀티밥이요. 쌀. 그거 직접 가져오신 거예요? 예. 그 튀겨가지고 이제 뭐 하시려고요? 옷굿이 좀 만들고 또 쌀 그냥 티밥으로도 먹고 그래요. 이제 집에서 심심하실 때 그냥 드시려고 또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도 먹고 노인당에 어르신들하고 같이 먹고 그래요. 지금이야 뭐 주변에 뭐 과자 먹을거리들이 많지만 뭐 예전에는 또 안 그랬잖아요. 예. 그래도 우리 손자는 쌀티밥을 좋아해요. 야, 너 기다려주시겠다 그러면. 네, 오면은. 민기야, 할머니가 쌀티밥 민기 주려고 쌀티밥 띄었어. 설 때 오면은 쌀티밥 맛있게 먹게 많이 튀길게. 민기 사랑해. 손주 사랑은 역시 할머니입니다. 이제 일주일만 기다리세요. 인삼의 고장 금산, 명절 선물로 인삼도 참 좋겠죠? 저는 먼저 인삼 한 뿌리를 통째로 튀겨낸 인삼튀김으로 입맛을 돋워봤는데요. 금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한 주전부리입니다. 야, 인삼골에 와서 또 이걸 안 먹고 가면 섭섭하죠? 야, 벌써 향에서 인삼의 건강한 향, 게다가 튀김의 맛있는 향이 느껴집니다. 인삼튀김 하나를 홍삼조청에 푹 찍어서 먹는 이 맛, 쓰지도 않고 참 맛있습니다.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스스로 소중해지고 건강해지는 기분이랄까요? 야, 바삭하면서도 부드럽고 인삼 특유의 쌉싸래한 맛과 달짝지근한 맛이 잘 어우러지고요. 결론은 몸에 좋고 맛도 좋다는 거지 뭐. 여기는 금산 전통시장의 청년몰인데요. 양쪽으로 쫙 늘어선 상점들, 간판도 그렇고 상호도 그렇고 청년의 열정과 활력이 느껴집니다. 젊다 젊어. 금산장 청년몰에는 인삼을 좀 더 달콤하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인삼빵이 있습니다. 인삼가루와 홍삼액을 넣어 만든 인삼 모양빵이죠. 누가 인삼의 고장 아니랄까봐 빵 모양이 인삼이네요. 인삼빵이에요. 네.
어떻게 인삼빵을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처가가 있는 이제 금산에 귀촌하면서요. 금산에 대해 마땅하게 간식거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삼 모양을 해서 좀 특화시켜 보려고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밀가루 안 쓰고 찹쌀가루, 찰보리가루 써가지고 드시니까 다들 속도 편안하고 방부제 안 들어갔으니까 애들도 안심해서 먹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반응은 매우 좋습니다. 이번엔 금산장에서 소문난 맛집을 찾아가 볼까요? 35년째 이 터를 지키고 있는 김민주 씨는 매일매일 손만두를 빚어 손님들을 맞습니다. 6년째 저렴한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와 금산군이 지정한 착한 가격 업소입니다. 야, 이 만두를 직접 다 빚으시는 거예요? 네, 하루 팔을 걸 아침에 팔아서 재고는 뭐 냉동시켜도 팔지를 않아요. 그날 만들어서 하고 만두 속에 들어가는 만두 고기도 직접 다 손으로 썰어서 지금 한 35년을 이 구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요. 그 맛에 익어서 또 손님들이 자주 오시고 항상 그냥 변함없이 해주신다고 좋아를 하세요. 금액도 저렴한데. 네, 저희가 이제 착한 가게가 지금 6년째 하고 있어요. 충청남도에서 대표로 뽑혀갖고 가격도 싸고 맛도 좋고 그렇다 그러세요. 커다란 찜통에서 금방 쪄낸 만두맛 한번 봐야죠. 자리에 앉자마자 달걀 지단이 가득 올라간 떡만둣국이 나왔는데요. 설날을 앞두고 먹어서 그런지 더 뽀얗고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후후 불어 만두부터 맛을 보면 정성스러운 손맛이 바로 느껴집니다. 야, 확실하게 직접 재료를 다 손질해서 그런지 투박하고 거칠긴 하지만 이게 더 식감이 좋네요. 그리고 속이 꽉 차 있습니다. 속이 꽉 찬 만두, 금산시장 만두. 맛있어요. 만두 속 재료가 국물에 퍼져 더 깊은 맛이 느껴지는 떡만둣국. 그리고 정성스럽게 빚어 만든 찐만두까지 금산장에서 맛본 든든한 설 한 끼입니다.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다고 했는데 그럴 만도 하네요. 좋은 재료를 이용해서 정성껏 손수 만들죠. 맛 좋죠. 거기다가 가격까지 착하니까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새해는 또 이렇게 떡만둣국으로 한 살 더 먹네요. 신선한 로컬푸드를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고 푸근한 인심으로 넉넉하게 장을 볼 수 있는 곳. 또 착한 가격으로 오래오래 사랑받는 음식이 있어 늘 우리 곁에 남아있는 금산장입니다. 설 명절 준비는 전통시장에서 하시고 모두 즐겁고 풍성한 설 명절 되세요.